이번 저널 클럽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김희준님께서 Quantum Sensing of Neural Activity with Diamond MV Center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김희준님은 MV 센터, 퀀텀 센싱, 뉴로바이올로지, 뉴트럴 아톰 퀀텀 컴퓨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 자료는 댓글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준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싱 오브 뉴럴 액티비티 윗 다이아몬드 MV 센터를 주제 서울대학교 저는 2012년 사실 꽤 오래되긴 했는데 2012년 네이처에 올라온 High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 Wide Field Imaging of Neural Activity Using Quantum MV Diamond라는 논문과 옵티컬 마그넷 2016년에 이제 이걸 실험적으로 좀 더 검증한 옵티컬 마그네틱 디텍션 오브 싱글 뉴럴 액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불안정해서. 네, 그래서 먼저 MV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뉴런이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뉴런은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전 뉴런에서 신호가 오면 덴드라이트에서 그 신호를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이게 특정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게 되고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면 이제 쭉 그 축삭 절개에 따라서 액션 포텐셜이 계속 전파되면서 이제 전류가 이동합니다. 이때 액션 포텐셜이 발생할 때 막 전위가 약 100mV 정도 변하게 되고 이 변하는 전위를 이제 전극 같은 걸로 읽으면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뉴런들의 그런 작은 액션 포텐셜과 전류가 합쳐져 가지고 더 거대한 전파 구조를 약간 그런 전기 신호를 만들고 그걸 이제 EEG 같은 뇌파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단일 뉴런에서 어떻게 전기 신호가 얼마나 생산되고 어떻게 전파되고 뉴런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일 뉴런의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신호를 측정하고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일렉트로이드 베이시스, 그러니까 진짜 전극을 기반으로 한 리코딩입니다. 그래서 전극을 뉴런에 꽂거나 뉴런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막 전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전압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temporal resolution,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레졸루션은 되게 높은 반면에 이걸 직접 꽂거나 매우 가까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이 저렇게 뭔가 정덕이 많은 어레이 같은 걸 삽입하기 때문에 원하는 뉴런에다가만 꽂을 수가 없어가지고 스파셜, 그러니까 공간적인 해상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칼슘 이미징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CA, 그러니까 전류가 전달되면서 시냅스에서 그 신호가 전달될 때 칼슘 이온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칼슘 이온에 반응하는 형광물질을 달아가지고 칼슘 이온의 이동을 통해가지고 이게 뉴런이 얼마나 활성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칼슘 이온으로 형광 표지를 다니까 이제 뭐 현미경 같은 걸 이용하면 되게 넓은 범위에서 어떤 뉴런들이 활성화됐는지를 알 수 있어가지고 공간적인 해상도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액션 포텐셜이 생겨서 볼테이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칼슘 이동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것도 뉴런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해상도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어, 이제 뉴런에서 막전이가 생기면 이제 막전이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생기면 전류 밀도가 생기고 전류 밀도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으면 뉴런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엑선 시그먼트를 그냥 단순한 실린더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액션 포텐셜이 왼쪽과 같이 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자기장이 비슷하게 액션 포텐셜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게 한 나노 테슬라 스케일의 마그네틱 필드, 나노 테슬라 스케일의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노 테슬라면 엄청 작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MV 센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 나노 테슬라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MV 센터는 요즘 피코 테슬라 정도의 센시티비티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앙상블 MV 센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고, 또한 MV 센터를 이용하면 좋은 게 아까 시간 분해능이랑 공간 분해능을 둘 다 잡을 수 없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MV 센터가 원자 단위니까 여러 개를 사용하면 공간 분해능도 잡을 수 있고 시간 분해능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제 다른 자기장 측정 장치인 스키드 이런 거랑 달리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도 측정 가능한 장치이기 때문에 바이오 샘플에 적용하기 좋다는 점도 있었고, 뭐 칼슘 기반 그거는 이제 형광물질을 붙여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딱히 라벨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100나노미터 정도 가까이 위치해야 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논 인베이시브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MV 센터를 이용해서 뉴런의 신호를 측정해 보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V 센터가 뭔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V 센터는 다이아몬드가 원래 C로 배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질소를 도핑하면 다이아몬드 하나, 그러니까 C 원자 하나가 질소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옆자리에 그 탄소가 없는 베이컨 C 공각이 만나면, 그래서 N이랑 베이컨 C랑 만났다 해서 MV 센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V 센터가 뭐 MV 센터 제로도 있고 음전화할 땐 마이너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양자 센싱에서는 MV 마이너스를 사용하고 MV 마이너스는 스핀 1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니까 MS가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존재할 수 있고, 바닥 상태에서 MS가 0이랑 뿔마 A랑 2.87 기가헤르츠의 스플리팅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만 효과라고 해서 자기장이 가해지면 MS와 자기장에 비례해서 에너지 레벨이 스플리팅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바뀌는지 측정하면 자기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MV를 이용한 마그네토메트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제만 효과가 있어서 자기장이 있으면 이제 MS는 뿔마 1이 갈라지고 얼마나 갈라지는지를 측정하면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FID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ODMR이라는 방법인데, 간략히 설명을 하면 FID는 약간 NMR이나 뭐 MRI 같은 데서 쓰는 좀 더 펄스 기반의 방식으로 페이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봐서 자기장에 비례해서 페이지가 축적되는 걸 보고 봅니다. 대신 또 ODMR은 이제 직접 레조넌스 피크를 특정해가지고 이 피크가 얼마나 스플리팅 되느냐를 보는데요. 이제 실험적으로는 ODMR 아랫게 훨씬 구현이 쉽기 때문에 아랫 걸 보통 사용하고, FID는 조금 더 펄스 조작을 해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인 센시티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방법의 센시티비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FID를 이용해서 그냥 센시티비티를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ODMR 메소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ODMR이라 하면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딥이 하나가 있었다가 자기장이 가해지면 자기장에 비례해서 딥이 갈라지게 되고, 이제 갈라진 양이 자기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걸 측정하면 자기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게 갈라지게 되고 왜 딥이 생기냐 하면 이게 프리퀀시를 수입하면서 형광 밝기를 측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 공명 주파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명 주파수라는 건 MS는 0이랑 MS는 뿔마 1 사이에 딱 맞는 주파수를 가하는 건데, 이때 가하게 되면 그 양자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라비 오실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두 스테이트 사이에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스테이트에 존재할지 확률이. 근데 이제 진동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0에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방출하면서 형광을 방출하겠지만 MS는 뿔마 1 상태에 있을 때가 되게 되면 이게 뿔마 1 상태로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델타 M이 0이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서 형광을 방출할 수도 있지만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라 해가지고 한 3, 40% 정도는 다른 준위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바닥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준위로 빠져서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 다른 준위로 빠지는 거는 비방사 과정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건 적외선을 방출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빨간색 그런 파장이 감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에 있을 때는 올라간 게 다 내려와서 빛이 그대로 나오지만 만약에 뿔마 1에 있을 때는 올라간 것 중에 일부가 다른 상태로 빠져가지고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포톤의 밝기가 좀 더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딥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장을 걸으면 이제 제만 효과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스플리팅 되고 그럼 여기에 맞는 공명 주파수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공명 주파수랑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공명 주파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딥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쭉 프리퀀시를 수입하면서 딥이 두 개가 생기는 걸 찾고 이 딥이 두 개가 생기면 딱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감마이고 두 개 하면 이 감마비기 때문에 이 스플리팅을 알면 자기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쭉 스캔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발생하는 엑시전 포텐셜을 잡아내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영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하나의 주파수를 고정해가지고 근데 이때 가장 기울기가 급한 하나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그 급한 기울기에서 얼마나 그 센시티비티인가 밝기가 바뀌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B가 생기면 그래프가 S 오메가에서 S 오메가 마이너스 감마 B로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그 오메가 자리에서 플로렌스 체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B에 의존하고 이 기울기 값은 알기 때문에 밝기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알면 자기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장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날 텐데 이제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면 그러니까 델타 B를 알면 델타 S를 알면 델타 B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노 테슬라 정도의 법이라서 엄청 작게 변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FID라고 Free Induction Decay라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더 펄스를 기반으로 했고 앞서 말했다시피 MRI나 그런 데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펄스 시퀀스를 파일을 쏘고 T초 동안 그냥 가만히 뒀다가 다시 2분의 파일 쏘고 가만히 뒀다가 2분의 파일 쏜 다음에 이제 리드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의 파이 펄스가 뭐냐 하면 아까 공명 주파수를 쏘면 라비 오실레이션이 있다 했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와서 원위치가 될 때까지가 2파이 펄스이고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그 공명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마이크로파를 쏘는 게 2분의 파이 펄스입니다. 양자 정보를 배우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2분의 파이 펄스를 쏘면 0 상태에서 0과 1의 중첩 상태로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뭘 하냐고 했냐면 그 다음에는 타우초 동안 프리세션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양자역학에서는 가만히 두면 그 2의 마이너스 하바분의 IT에 비례해서 이 위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위상이 변화하는 정도가 상태의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0 스테이트는 이 제로에 따라서 위상이 변화하고 1 스테이트는 이 원에 따라서 위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글로벌 페이즈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페이즈는 무시하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0과 1 상태의 위상이 얼마나 쌓였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위상이 쌓인 차이는 두 에너지의 차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에너지의 차이가 뭐였냐면 아까 제만 스프레이팅 때문에 그 자기장에 비례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저 두 에너지 차이는 자기장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페이즈 스토어 얼마나
프리세션 하면서 페이지가 쌓였는지를 측정하면 짧은 시간 동안 자기장이 얼마의 자기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적분을 해야 맞겠지만 타우가 엄청 한 마이크로세컨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그냥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파이를 제대로 측정하면 B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럼 타우를 높여서 델타 파이를 좀 더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될수록 코헤런스가 디케이하기 때문에 이제 센시티비티 리밋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적정한 양을 계산해 보면 이제 퓨어 다이아몬드에서는 1에서 10 마이크로초 정도를 쓰는 게 이제 센시티비티가 가장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어떻게 위상 차이 생기는지 알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2분의 파이 펄스를 하나 더 써가지고 위상 차이를 다시 파퓰레이션 차이로 바꿔야지 저희가 이제 신호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2분의 파이 펄스를 쏘면 원래 XY 평면에 있던 스테이트 벡터가 다시 YZ 평면에 가면서 0과 1의 그런 파퓰레이션 차이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려면 그냥 로테이션 행렬을 곱해보면 이제 P0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델타 파이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파이에 비례하는 어떤 어, 파퓰레이션 차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파퓰레이션 차이를 신호를 읽어내냐 하면 다시 레이저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제 532 레이저를 쏘면 0에 있을 때는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밝게 나오고, 만약에 뿔마 1에 있었으면 올라갔다가 다른 상태로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률 측정이기 때문에 한 번 측정해서는 제대로 값을 알 수가 없고 보통 여러 번 측정해서 그 확률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100회 측정하고 델타 T를 1ms니까 1ms 동안 100회 측정을 했을 때 그 자기장 감도가 3.5 나노테슬라 정도로 나왔고, 이 정도면 아까 앞에서 계산한 어, 뉴런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단일 MV가 아니라 와이드필드 MV 양성불로 여러 MV 센터를 이용했을 때를 나타낸 값이고, 네,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한 이제 훨씬 더 많은 측정을 하면 SNO를 높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많은 측정을 하면 이제 델타 T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 분해능은 줄어든다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어떻게 MV 센터로 자기장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론적인 모델이 얼마나 직접 실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직접 실험을 하진 못했고요. 대신 뉴런 라이크한 커런트 펄스를 흘리는 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에다가 이제 뉴런이 만드는 자기장 필드와 비슷한 자기장을 생성하게끔 커런트를 흘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MV 양산불이 아니라 단일 MV를 사용해서 마그네틱 필드를 디텍션 했는데요. 이때 싱글 MV는 와이어와 한 10 마이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시켰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센시티비티가 한 1초 동안 측정했을 때 10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나오게끔 센시티비티가 측정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그냥 모델이니까 이걸로 실제 자기장을 MV 양상불로 측정하면 얼마의 감도가 나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 대충 5천만 측정 반복하고 한 타임당 24.2 마이크로 세컨드 걸린다고 했을 때 이제 공간 해상도는 7.9 마이크로미터가 나왔고 시간 해상도는 1.3 밀리세컨드가 나와가지고 액션 포텐셜을 충분히 높은 시간 분해능과 공간 분해능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 값을 한 번 더 계산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이럴 수 있다는 참고용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이제 이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단일 MV가 아니라 MV 양상벌을 이용해서 엄청 커다란 기판에다가 뉴런을 배양하면 이제 액션 포텐셜이 전파됨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 그 자기장이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 이제 뉴런을 이미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포캠펄 CA1 파라미터 뉴런을 MV 레이어에다가 100나노미터 거리에 키우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제 2나노미터 커런트를 덴드리트 사이트에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마그네틱 필드를 거기 약간 잘랐는데 특정한 걸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제 2 마이크로미터와 1 밀세크의 분해능으로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 시간에 따라서 액션 포텐셜이 되는 거를 CCD로 이미징하면 저렇게 점점 신호가 전파됨에 따라서 그 밝기가 커지고 그 모양이 보일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대신 이거는 이제 MV 양상벌을 엄청 많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아직 저렇게 실현되기는 조금 어렵고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2012년에 나온 논문이고 2016년에 나온 논문은 실제 지렁이의 신경을 MV 센터로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셋업을 사용했냐면 이제 MV 레이어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 MV 레이어 위에다가 실제 지렁이를 갖다 두었고요. 한 마이크로미터 디스텐스로 갖다 두었습니다. 또한 MV가 한 3 곱하기 10의 7승 센티미터 퍼 그 분으로 그 엄청 고밀도 MV를 사용하였고 이제 532 나노미터 레이저와 아까 설명한 ODMR 기반의 그 자기장 측정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약간 측정된 전이였고 이 전이를 통해서 계산한 자기장의 예상값이었고 실제로 그 측정한 자기장도 비슷하게 나왔고 이 자기장이 피크 투 피크로 쟀을 때 여기가 한 4.1 뿔마 0.2 나노 테슬라였는데 이 값을 측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그널 투 노이즈는 1.2 뿔마 0.1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제는 이게 원래 시그널 투 노이즈가 너무 낮아서 150번 반복 측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반복 측정을 했냐면 같은 지점에다가 같은 펄스를 계속 주고 그 펄스를 150번 보낸 걸 반복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한 자극을 줬고 동일하게 펄스가 진행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반복 측정을 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뉴런 신호를 측정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신호를 반복적으로 계속 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건 단일 뉴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되지만 뉴런에 한번 준 신호가 항상 같은 경로로 전달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약간 뭔가 MV로 신경 신호를 디텍션 하는 게 초반 단계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측정한 것도 최초의 결과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소개한 2012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제 MV 센터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측정하려면 어떤 얼마의 거리가 필요하고 얼마나의 MV가 필요하고 그러면 시간 보내는 거 공간 보내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약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해 봤고 2016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실제로 지렁이의 뉴런의 액션 포텐셜을 자기장으로 처음 디텍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을 통해서 MV를 기반으로 한 뉴런 전류 신호를 자기장으로 직접 진짜 읽을 수 있구나를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챌린지가 남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센시티비티로 이게 저렇게 반복 측정하지 않고 한 번 측정해서도 제대로 된 센시티비티를 낼 수 있으려면 어, MV 다이아몬드 센터 자체의 센시티비티가 훨씬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엔 또 피코테슬라 정도까지 증가했다 하고 저게 한 10년 전에 나온 논문이니까 뭐 최근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거리인데요. 저희 자기장이 나노 테슬라 정도로 작은데 이 나노 테슬라 정도도 100 나노미터 거리에서 나노 테슬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져도 자기장이 너무 작아서 측정이 안 되고 노이즈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포유류의 동물의 뇌에 있는 깊은 신호를 읽기는 어렵고 그냥 다이아몬드 기판 위에다가 아까처럼 그냥 지렁이를 올려두고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기판 위에다가 뉴런을 배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를 연구하거나 신경세포를 배양해서 측정할 수 있지만 좀 더 3차원적인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뉴런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한 와이드 필드 이미징이 돼야지 그런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도전 과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게 단일 뉴런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했지만 여러 개의 뉴런이 있으면 서로 만드는 전류랑 자기장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 자기장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어떤 뉴런이 활성화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직 그런 디컨버전 기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가지고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려면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분석해서 어떤 뉴런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그 역추적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좀 오래된 논문이고 제가 알기로 2023년에 나온 논문 중에서는 쥐의 그 뉴런을 슬라이스 한 거를 떼와가지고 MV 센터 기판 위에 올려놓고 측정했더니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했다라는 연구까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뭔가 저도 처음에 이걸 조사할 때는 그 포유류 뇌에 넣어가지고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불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MV 위에다 배양하거나 엄청 얇은 시료만 할 수 있는 기술이어가지고 약간 완전히 이게 뭔가 뭐지? 완전히 넓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